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SMIC라고 부릅니다.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병우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온라인도 요즘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어떤 기업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스마트 산단을 위한 혁신 데이터 플랫폼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를 제가 받았고요.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조합에서 기획하실 때 주신 이유는 저희 연구기관이 좀 특이하게 산업단지 중에서 이제 스마트 산단이라고 이름이 부여진 데에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한 혁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주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지원센터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달라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먼저 그 스마트 산단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용어들이 많이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산단이라는 게 먼저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뭔가 이제 스마트자가 붙으면은 이전에 있는 어떤 공간을 갖다가 좀 재정의하려고 하죠. 간단하게 우리 스마트 홈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더 사용자한테 편리하게 만들어 줄까? 또 여기는 이제 어떤 사용 편의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실제 외부에서 우리 집을 더 효과적으로 내가 컨트롤도 하고 내가 더 라이프 스타일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걸까지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편의성도 증대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집에서 필요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의 출현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시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간적 재해석도 들어가지만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출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가 있었죠. 스마트 공장. 하나의 그런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역시 우리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처럼 그런 다양한 걸 했었는데 다만 여기는 일단은 제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제조업이 모여서 굉장히 그동안 진행해 왔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또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온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도 좀 낙후됐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적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산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공간적인 어떤 재해석과 재배치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간 다양한 IT 기술들이 실제 산단의 구성품인 제조 기업들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조 혁신은 실제 생산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혁신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불량 이런 것들을 하던 스마트 팩토리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에너지에 대한 혁신도 굉장히 스마트 산단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산단 안에 있는 다양한 그 구성 요소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쪽을 어떻게 더 좀 효과적으로 하게 해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자급자족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또 물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공장 안에 하나에서 했던 게 아니라 그 단지 안에 있는 유사 업종들, 아무래도 단지들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력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조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이건 이미 제조 공간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분들이 이 제조 공간에 와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람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려고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산단 정책이고 최근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앞에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 이 안에서 공간만 바뀌었지 많은 서비스의 출현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데이터라는 게 속성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공간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유형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생기는 이 데이터 문제를 그 안에서 정말 유의미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갖다 가려내는 단계, 인포메이션화하는 단계를 통해서 실제
이게 같은 유형의 데이터인지 아니면 얘와 얘는 원래 관련이 없었는지를 볼 수 있는 라벨링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단계, 그 인포메이션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좀 찾아주는 날리지 단계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가 사실은 데이터 수집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날리지 단계에서 보면 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끈들 속에서 실제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죠. 아, 이 중에서 얘만 관리하면 되는구나. 아, 요거가 핵심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인사이트 단계에서 사실 그것들을 조금 더 어떤 논리 흐름과 어떤 알고리즘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위즈덤 단계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를 지금 다가가는 쭉 단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반드시 그 바라보는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부터 인포메이션 날리지까지 첫 번째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사실 이게 굉장히 제조 쪽에서 또 산단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센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산단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그림으로는 어떤 분은 이제 데이터 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산단 안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또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밸류 체인에 있는 유관 기업들 간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해서 이것들을 활용할까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데이터 전문가도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공정을 알고 있는 공정 전문가가 필요할 테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 분들이 연합해서 어떤 얘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좀 필요로 하고, 실제 성공 사례라든지 뭐 대부분 이 데이터도 그렇지만 많은 유의 이제 혁신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은 잘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이게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로 하다. 전문가가 또 인프라가 같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활용 촉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유형을 나눠서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의 유형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제조 쪽의 데이터로 좀 포커싱을 내려가 볼게요.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산단의 구성 요소 중에 그 제조 데이터 쪽에 대한 것들을 뭐 어떤 사람은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모으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할 때 보면 데이터가 뭐 실시간성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데이터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빠르게 모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수집,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인프라가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것들을 모든 기업들마다 원하고 있죠, 요즘에. 스마트 공장 하면서 특히나 이 얘기들이 많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쨌든 스마트 공장도 최종적인 목표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이런 의사결정하는 시스템들을 어쨌든 점점 더 똑똑한 데이터 기반한 시스템, 그리고 자동 분석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들을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로우 데이터에 대한 이슈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데이터형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해결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IT 자원은 사실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그 하노버 메세라고 하는 전시회가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오프라인으로 못했고 온라인으로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스마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필요로 하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제조기업은 이큐먼트만 갖춰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IT 자원적인 요소들을 다 서비스화 시켜서 이큐먼트 애저 서비스, EAS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마치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그 실제 공장에 있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고 이 설비를 구성하는 단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런데 공장에 있는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실제 이 제조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 기술들이 다 클라우드 넘어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이슈를 포함해서 또 실제 효율적이지도 않죠.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린다는 게 이게 뭐 굉장히 큰 트래픽을 유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이제 엣지 단에 대한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고 제조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엣지를 거쳐서 여기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또 이 단에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어떤 어프로치들을 정확히 정확시켜서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처리에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전사자원인 플랫폼으로 올리면 플랫폼은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융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형태의 이제 어프로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에서는 결국은 이 어프로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들을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쓰기 쉽게 만드는지가 이제 가장 큰 해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클러스터 단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런 거 구축할 때 나만 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도 같이 구축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특정 업종에서 그 기업과 함께 업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계열화된 업종으로 나눠져 있는 데들이 그렇죠. 사실 과거에 대기업들에서 많이 이런 어프로치를 이미 전개를 하셨던 거고 요즘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재미난 건 이 산단 안에 이런 동종 기업들과 유관하게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차피 구축할 거 그 클러스터 단위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나가자. 특히나 그 공급망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하고 연관되는 어떤 그런 여러 어떤 그런 공정들을 그 연결을 통해서 실제 이런 엣지나 클라우드산에 올려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많이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 정책들을 ICT 중심에서 많이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또 하면서 일부 그 자동화된 기기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이큐먼트 측면에서 즉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나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들이 있고 근데 사실 스마트 공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중을 훨씬 많이 둔 거는 상위단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MES라든지 뭐 좀 더 나가서 뭐 림스나 뭐 EMS나 QMS나 뭐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도 하고 뭐 ERP도 그렇고 다양한 PLM 뭐 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이게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고 늘어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큐먼트 레벨에서 이 상위단에서 얘기하는 이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상위단에 대한 것들을 다 클라우드 자원화 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골의 하나의 방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근데 그 전 단계에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이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들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들 좀 들어보면 되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다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금방 될 문제가 아니더라. 야 이거 대기업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거 그 누구 회사의 성공 솔루션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공장에 집어넣다 보니까 다 틀리더라, 다 바뀌더라. 맞습니다. 그 기업에 맞춰서 뭐 많이 수정 변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있죠. 또 뭐 하나 바꿀 때 여기도 보세요. 여기 시스템 하나 밑에 MES 바꾸면 여기 근처에 있는 것들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단에 있는 시스템을 다 연결한다고 하는데 말이 쉽지. 이게 IT 기술이 금방 뭐 몇 개월 만에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우리가 주권을 많이 했는데 실제 해보면은 그만한 충분한 맨파워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밸류체인 같은 거 형태도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여기에 각각 이 공장 하나, 공장 둘, 공장 셋인데 서로 연관된 공장들 안에 각자 시스템을 또 따로 구축하고 이 구축들을 갖고서 플랫폼을 모아놓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예 그냥 요 상위단에 있는 ERP, MES, SCM을 갖다가 한 군데다가 연결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지금 요즘에 과거의 스마트 제조 공장과는 다르게 최근의 스마트 공장에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결국 데이터에서 촉발됐고 데이터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서 더 많은 걸 경험하시기 위해서 서비스의 출현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외국도 다른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런 데이터 관점で좋은 사례들 제가 두 가지를 보면은 독일의 공작기계 협회라는 데서 공작기계 쪽에 들어가는 그 머신들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컨트롤러들 집단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이게 서로 헤트로지니어스 하지만 이 안에서 있는 시스템들을 조금 더 엮고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아까 제가 얘기한 EAS처럼 이큐먼트인 머신이 있는데 공작기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오마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격들을 갖다가 맡게 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공작기계 벤더들, 상위사들이 그 머신을 만드는 회사부터 이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그 운영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베이스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상용 시스템 응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지면 EAS를 앞당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좀 고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유럽에서 얘기하는 뭐 가이아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이아 X는 사실 금방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또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참여하는 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기본적 컨셉은 너무 그 지금의 클라우드나 이런 인프라 환경이 국가적으로 봐도 약간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이제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정 회사가 이 시장을 많이 그 점유하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려고는 다양한 공급 기업이나 또 수요하는 기업들이 선택지가 많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리소스 관점에서 봐서 하나의 비영리 재단을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 약간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EU 쪽에 있는 기업들 좀 프렌들리하게 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사실 핵심을 접근하는 데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을 어프로치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두 사례들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EAS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한 규격과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표준적으로도 이런 거를 완성하는 규격들이 완성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뭐 ISIC의 63306 같은 것들이 기존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전체 완성하려면 결국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각각의 시스템들이 공장 안에 있고 또 공장 밖에 있고 어쨌든 간에 시스템들이 같은 레벨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갖다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규격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시작돼서 그런 것들을 또 국제표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뭐 일부는 뭐 AAS라고 표현을 해서 관리쉘이라고 정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 큰 그림에 맞는 구조도를 만들어서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모 공장, 시생산 공장인데 그런 데다가 적용해서 돌려도 보고 해보고 있어요. 결론은 모든 데다 적용할 건 아니고요. 일부 적용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과 이런 데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AAS와 그다음에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역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 또 다양한 산학연의 그 주체들과 이제 협의를 좀 하게 됐고요. 저희 전자기술연구원은 그중에 반월시와 쪽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을 먼저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전문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 뭐 한양대나 뭐 상기대나 뭐 있습니다. 고려대나 이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 문제점을 찾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좀 업종별로 특히 중소기업한테 맞춘 참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많은 IT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참조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특히 이제 제가 사출하고 정밀가공 두 개 업종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해를 시켜야겠죠. 이해를 시켜드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작은 스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작은 접근 방법을 시작합니다. 기업이 뭐 아무리 데이터를 얘기하거나 뭘 얘기하더라도 스몰 석세스가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사업이 나왔나? 이것도 정부 사업인가? 그럼 해야겠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스몰 석세스를 짧은 기간 안에 해보고 의미가 있네. 이 단일 어떤 문제점과 변수를 관리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그러면 그걸 갖고서 실제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갑니다. 이때는 다양한 공급기업이 참여해 주시고요. IT를 잘 아는 기업들과 함께 그 기업에 좀 전담마크 할 수 있는 다양한 OT, IT 기업들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엣지라는 그런 부분의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저희가 마침 이런 산단 안에다가 운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DB도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주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가 핵심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중소기업한테는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참조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방법론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AAS도 있지만 일단 쉽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몰 석세스를 먼저 보고 이런 것들을 갖고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는 참조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업종별로 전문가분들 또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는 다양한 표준 규격들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 쪽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게 구글이 좋고 미국이 어디 회사가 좋고 독일의 어느 회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일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쪽 그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서 실제 다양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셋하고 알고리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수준을 정의했습니다. 수준은 처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능화의 수준을 얘를 이제 그 약간 대상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를 갖고서 수준을 정해놨는데요. 대상을 약간은 조그맣게 잡아놓은 게 이제 수준에서 그 데이터 수집 단계 위에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차원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수준 3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관 지능화 하는 게 수준 4, 그다음 전체 지능화가 수준 5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아마 참조 모델은 또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할 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인포메이션까지 만들고 널리지화하는 그런 단계, 수준 1과 2에 대한 일부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이쪽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정밀가공하고 사출성형으로 만들었다. 정밀가공 쪽에는 사출성형 둘 다 처음에 1단계는 기본적인 어떤 상태 모니터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밀가공은 공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수준 2에서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하겠다. 사출성형도 마찬가지고, 3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적인 설명을 좀 집어넣겠다. 불량을 탐지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준 4에서는 이런 걸 기반으로 전체적인 조금 더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센서들을 기반으로 나오는 센싱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가, 마지막으로는 최적화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의 KPI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여러 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군영되는 다양한 규격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저희가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술로만 집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과 그 다음에 활용하는 모델,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지금 사례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전파되고 효과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어서 6월 말에 이제 오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제조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 엣지 환경과 그다음에 데이터 인프라 환경하고 파스 환경까지는 이제 이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조 사이트를 들어오면 다양한 그 기업들이 했던 사례들을 포함해서 실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일단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 엣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델을 타입 1과 타입 2를 제공하는데요. 타입 1은 약간 고속의 데이터 처리에 좀 맞춰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양이 좀 많은 환경, 자동화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효과적으로 고속으로 처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머신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동화된 설비에서 이 참조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모델링이 된 거를, 그 다음에 또 어느 자동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조금 돼 있는 환경에서는 일부 AAS도 저희가 적용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엣지 솔루션을 타입 1을 통해서 올려서 이런 것들을 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또 하게 되고요. 타입 2는 다양한 환경에 정말 적용할 수 있어요. 요거 타입 2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LG 일렉트릭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 기업이죠. 거기서 갖고 있는 엣지 허브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엣지 허브의 I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다양한 자동화된 설비에서 나오는 시스템들의 정보를 받아서 올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정보를 가상화하는, 이미 LS 일렉트릭의 공장들에서 다 실증했던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이런 것들을 사례를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약간 좀 빨리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설비 자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설비가 좀 복잡해. 근데 이 복잡한 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상위단의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지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비들을 만드는 제조 기업하고 같이, 설비 제조사들하고 같이 어떤 설비에 대한 특성이 가장 이게 앞으로 예지 보전이라든가 또 기업이 갖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성 가동성에 대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설비를 운영하고 제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그런 형태를 하나의 표준화된 규격을 통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제조 설비와 함께 기반으로 예지 보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혁신 데이터의 사업 중에 이제 A형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 특성이 좀 복잡하되, 그리고 이 설비가 굉장히 시장에서 어떤 중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설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B형 사업은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한테 아주 맞춰져 있어요. 아까 지금 산단에 있는 기업인데 약간 그 기업들이 밸류체인으로 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그 부품에 대한 어떤 특정 어떤 부품에 대해서 초기 이렇게 버전에 대한 또 황삭하고 이런 걸 담당하고, 또 그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걸 갖고 와서 정삭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세 번째 기업에서는 그런 부품들 모아서 조립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있다. 또 아니면 중간에 가공한 거를 연마하고 이렇게 그런 형태의 공급 기업들의 하나의 부품들을 쭉 모아서 그것들을 모으는 그런 단계에 하나의 틀이 연결된 기업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업들한테 효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해서 앞부분에서 A 회사에서 실제 설계되고 그 부품이 생산되는 그런 단계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같이 해서 뒤의 기업들이 또 그 상위의 기업들이 이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조립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에도 이런 혁신 데이터 참조 모델, 또 AES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C형은 제조기업 내에서 이게 좀 특별하게 만드는 건데, 제조 생산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회사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공차 관리가 이제 이런 건데, 공장 안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생산하는 프로세스 과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생산,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으면 제품을 초기에 만들면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실 뭐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 세부적인 부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도면을 기반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설계를 내가 한 경우도 있고 설계를 발주사에서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나는 이 설비에 대한 이것들 제품에 대해서 최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한 생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고서 지금 쭉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증을 해보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이런 쪽에 대한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기업이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업에다 추가를 시켰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내 설비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제품의 흐름이, 또 공차 관리가 실제 그게 적합한지, 또 그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건지,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실제 비용적으로는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증해 볼 수 있는 환경. 데이터 기반한 이슈가 맨날 무슨 생산성이라든가 불량률 감출 뭐 이런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관점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아 이게 맞구나, 내가 했던 게 맞았구나, 또 이걸 더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은 사례 두 가지만 1번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반월시아 기업 중에 TLB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아주 강소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저희와 했던 TLB의 뭐 두께 추정 및 자재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그 이미 PCB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의 최적 방식,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또 만들고 AI, 뭐 머신러닝 이런 기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여기서 주로 개발을 했냐면, 실제 고객이 주문할 때 다양한 고객의 요구, PCB를 제공하는 이용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제조 공정에서 적합한 PCB의 두께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물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방 이렇게 뭐 딱 그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어렵고 트라이 앤 에러를 굉장히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 요소가 되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특성만 받아내면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아 이게 최적의 방법을 통해 특정한 어떤 두께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물성치가 이런 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PCB 제작 공정에다가 집어넣은 사례입니다. TLB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 데이터 취득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회사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쪽에 마이닝 엔지니어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결과물들을 1차적으로 낼 수 있었고, 지금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도화된 형태의 자재 추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혁신 성과로 최근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컴프레셔 쪽을 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했던 사례인데, 이건 뭐 그 기존의 그 컴프레셔나 이런 진동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공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진동 데이터에서 고장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은 없죠. 근데 이제 있는 쪽은 좀 쉬워요. 있으면 현재 나오는 신호하고 고장 났던 데이터를 결국은 잘 활용을 해서 기존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뭐 유의점 찾고 뭐 해밍 인도 통계 추출, 그래서 분류를 했더니 그 기존의 고장 데이터를 쭉 분류해 보니까 이게 상태가 네 가지로 아니고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고, 이건 좀 쉬운 방법. 근데 이제 고장 데이터가 없을 때가 문제죠. 대부분 고장 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뭐 FFT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놓고, 이때 이 기기 안에 들어있는 기본 스펙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안에 있는 스펙 정보에 적합한 그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현재에서 나오는 리얼 데이터하고 이것들을 좀 분석을 통해서 실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혁신 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례들이고, 센터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이런 산업 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많이 좀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산학형 기업들의 협력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조 기업에서 갖고 있는 혁신적인 내용이 데이터 중심으로, 요즘은 다 디지털 전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돼서 늦지 않게 스마트 공장 했던 기업들이 그 이후에 데이터로 디지털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